바로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만나 이 수상한 이야기를 하더니 이야기가 끝난 직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충격을 줄 것이라며 이미 마크롱이 속한 여당이 이 법안까지 만들어 유럽연합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꺼내든 너무나도 강력한 한방에 프랑스는 물론 유럽연합 전체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이에 독일과 스페인 등 다른 유럽국들은 프랑스를 향해 미쳤어? 프랑스 때문에 유럽연합 전체가 무너지게 생겼다 라며 맹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런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어제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수상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 포착됐습니다. 무려 수십 분 동안 둘은 비공개로 수상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고, 이야기를 나눈 직후 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갑자기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바로 유럽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이 유럽연합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오직 유럽산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크롱의 오른팔로 불리는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기차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아시아 기업들에 가는데 이 아시아 공장에 프랑스 납세자의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유럽산 제품에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며 최근 현대차와 기아차가 유럽에서 대성공을 거두며 압도적인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경계하며 한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 충격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문제는 프랑스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유럽연합 전체에서 이렇게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을 받아야 한다는 이 정책을 낸 것입니다. 유럽연합 내에서 프랑스는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1위인 독일도 자동차로 먹고 살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인 한국산 전기차가 이렇게 차별을 받게 되면 두 팔 벌려 환영할 상황입니다. 결국 프랑스 때문에 한국산 전기차가 유럽 전역에서 차별을 받게 되는 충격적인 상황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우리도 프랑스 명품에 징벌적 관세를 매겨 사람들이 프랑스 명품을 덜 사게 해야 한다. 바이든을 만난 직후 저런 이야기를 하다니 너무 수상하다. 혹시나 통과되면 유럽산 명품에 보복 관세해야 합니다. 명품 소비는 내수에 거의 도움도 되지 않으니 관세로라도 규제하면 좋겠네요. 등의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 녹색 산업 법안이라는 것을 공개했는데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이 바이든의 IRA와 똑같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법안인데요. 이 법안은 프랑스에서 배터리, 열펌프, 풍력 발전용 터빈, 태양광 패널 같은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면 25에서 40%를 세액 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소비자가 순수 전기차를 살 때 5,000에서 7,000유로, 최대 1,017만원을 탄소 배출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도 담겨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으로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달 기준으로 유럽 시장에서 누적으로 50만 8,422대의 전기차를 판매했습니다. 이 전세계 전기차 누적 판매량의 42%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인데요. 10대 중 4대 이상의 전기차가 유럽에서 팔렸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지난해 유럽 판매량 중 현지 생산량은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크롱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 야당이 이 황당한 법안을 갑자기 낸 것입니다. 이 프랑스 제1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있는데도 그냥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프랑스 야당은 마크롱이 프랑스의 최우방 동맹국이자 경제협력 최우선 순위인 한국에 뒤통수를 쳤다며 마크롱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야당은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했고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남부 이탈리아 광장에 모인 프랑스 국민들은 마크롱은 사퇴하라, 마크롱은 무너지고 우리가 이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센 시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잘못된 연금개혁 법안으로 프랑스 국민들의 강한 질타를 받고 있던 마크롱.
이렇게 외교까지 망쳐버리자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프랑스 야당과 프랑스 국민들이 한국을 차별하는 마크롱을 끌어내리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명품 판매에만 의존하고 있는 프랑스 경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어 하루빨리 다른 미래 산업을 키워야 하는데 이 한국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겁니다. 프랑스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최고 기업 순위를 보시면 1위가 바로 루이비통과 펜디 등 다수의 명품 브랜드를 소유한 LVMH, 두 번째는 세계 최대의 종합 화장품 회사 로레알, 세 번째는 많은 여성들의 꿈의 가방 이 버킨백을 만드는 에르메스, 네 번째가 디올입니다. 명품 브랜드에 프랑스 경제가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죠. 프랑스 국민들은 프랑스 경제 전체가 이 명품 브랜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불안불안하여 이 미래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우디가 탈석유를 위해 최첨단 기술 보유국 1위인 한국과 손을 잡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프랑스도 한국과 배터리, 자동차, IT 신산업 및 원전 분야에서 손을 잡고 이 미래 산업에 대한 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협력이지 사실상 한국이 보유한 세계 최강의 미래 기술들을 프랑스가 전수받는 시기였는데요. 이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뒤통수로 한국이 이 기술 이전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다며 프랑스 국민들은 마크롱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보호무역주의를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아시아 국가 납세자들은 유럽산 배터리에 돈을 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세금만 비유럽 제품 지원에 쓰여야 합니까? 이제 그런 일은 중단하겠습니다. 라며 유럽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현대 기아차를 겨냥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첫 번째 복수가 시작되자 마크롱 대통령은 크게 당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첫 번째 반격이 너무나 강력해 프랑스 국민들의 시위가 어느 때보다 거세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꺼낼 수 있는 첫 번째 카드는 바로 프랑스와의 원전 기술 동맹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 사태로 유럽의 에너지 공급이 거의 사라져버리자 에너지 가격 급등 및 전기 부족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 프랑스는 원자력 비중을 70%까지 높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도 높은 만큼 프랑스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국가 핵심 미래 기술로 여겨왔습니다. 한 번 연료를 넣으면 무려 20년 동안 꾸준히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이 프랑스의 최대 국가 산업으로 꼽아 한국과 협력해왔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삼성중공업이 이 분야 세계 최고인데요. 프랑스는 당장 내년부터 이 한국의 기술을 프랑스에 도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의 뒤통수를 치면서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날아갈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월가의 황제라 불리며 미국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 겸 CEO가 곧 한국을 방문해 이 초대형 투자 사업을 협의하겠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JP모건 회장이 바이든과 한국 사이에서 중재에 나서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이 미국산 전기차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정책을 바꾸는 순간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려는 곳은 지구상에 오직 프랑스만 남게 됩니다. 사실상 프랑스 혼자 외톨이가 되는 셈인데요. 2018년 이후 5년 만에 방한하는 이 다이먼 회장은 국내 일부 금융지주 회장과 대형 기관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경제 및 시장 동향을 논의하며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JP모건은 현재 자산 3조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4천조 원이 넘죠. 그리고 예금 2조 5천억 달러, 즉 3천조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한 전세계 최대 은행입니다. 1799년 투자은행인 JP모건으로 출발해 2000년 상업은행인 체이스 맨해튼과 병합한 뒤 JP모건 체이스가 됐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이 베어스턴스와 워싱턴 뮤추얼 등 주요 부실 금융사들을 잇따라 인수하며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이후 자산과 예금 규모 등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웰스파고,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등을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 JP모건을 이끄는 다이먼 회장은 미국 뉴욕에서 이 월가의 황제로 통하며 15년 넘게 세계 금융시장의 리더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터프트대 졸업 후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거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시티그룹 등에서 일한 그는 2000년 미국 5위 은행인
뱅크원 CEO로 선임돼 2004년 JP모건 체이스와 합병을 성사시켰습니다. 2006년 말 JP모건 회장에 오른 다이먼은 월가의 감원 피바람이 불던 2008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살아남아 금융위기 최후의 승자라는 또 다른 닉네임을 얻었습니다. 최근 다이먼 회장은 3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후 예금자와 시장의 불안을 수습하는 소방수로 활약했는데요. 이달 1일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모든 예금과 자산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은행발 위기를 진화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을 전후로 다이먼 회장에게 급히 전화를 걸어 지원을 요청한 사실은 그의 위상을 세계 금융시장에 재확인시키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